안녕하세요. 인공화후 전문 채널 닥터 최병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인공화후 보험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아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네. 인공화후 수술은 기기값만 해도 굉장히 고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어쨌든 금전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알아야 될 테니까요. 대개 그 보험 그 기준이 일단 19세, 만 나이로 19세를 기준으로 해서 19세 미만이냐 혹은 19세 이상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9세 미만은 소아의 기준이 적용이 되고 19세 이상부터는 이제 성인이 적용되는데요. 그 소아와 성인의 가장 큰 차이점, 여기 보시다시피 19세 미만의 소아 같은 경우는 보청기 착용을 해서 3개월 동안 열심히 재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능 재활에 뚜렷한 진전이 보이지 않거나 한계가 보이면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80%의 비용을 정부가 부담을 하는 그런 형태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소아의 경우, 19세 미만의 경우는 3개월 동안 보청기 열심히 썼는데 성능이나 이런 듣는 것에 언어 발달에 제한이 있으면 보험이 되는 것이고요. 반면 19세 이상인 그런 성인의 경우에는 그러한 성능 재활이나 이러한 그 진전 혹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단음절, 그러니까 이름절 단어와 문장 점수를 갖고 보험 기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까다롭죠. 그래서 이렇게 큰 기준이 소아와 성인이 달라지게 되고요. 소아 내에서도 19세 미만의 소아 내에서도 1살 미만의 아이에는 90데시벨, 양측 모두 90데시벨보다 좋지 않아야 보험 기준이 적용이 되는 반면에 1세부터 19세까지는 70데시벨보다 나쁘면, 그러니까 90데시벨이 되지 않더라도 한 80데시벨만 되더라도 양쪽 인공화호 수술에 적용이 됩니다. 소아와 성인의 또 큰 차이점은 소아의 경우는 양측,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 기준이 적용이 되면 양측 모두에 대한 보험 기준이 적용이 되는 반면에 안타깝게도 성인의 경우에는 한쪽만 보험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여기 조금 보여드릴 테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해 주신 기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비보험으로 비용을 100%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네요?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나름 선진국이라서 그런지 지금 말씀드렸던 그 기준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100% 본인 부담 혹은 100% 비보험이 아니고 그래도 여전히 정부가 20%를 지원을 해주는 이러한 종류의 그 보험 급여 형태를 물론 제한적이긴 하지만 선별급여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급여의 그 적응층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선별급여로 넘어가게 되고요. 비보험, 100% 본인 부담은 인공화후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장 중요한 환자가 내는 비용이 정확히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우선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각 병원마다 조금씩 그 비용 산정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저희 병원의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인부터 말씀을 드렸을 때 되게 성인은 아까 제가 한쪽만 보험급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성인의 경우에 이제 한쪽만 보험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보험급여가 되었을 때 기계값, 그 다음에 수술료, 입원비, 검사비 모두 다 합쳐서 대개 한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0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게 크게 오차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면 이러한 그 성인의 인공화호 수술의 급여 기준에 속하지 않으면 아까 비보험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선별급여가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 선별급여 하에서 기기값, 수술료, 그 다음에 입원비, 검사비를 합하게 되면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는데 대개 환자분들이 2,200만 원에서 2,300만 원 정도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100만 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아의 경우는요. 아까 이제 소아의 경우에 아까 소아와 성인은 19세 미만으로 분류를 했는데 이제 비용 산정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게 15세 미만의 그런 아주 어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15세 미만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급여가 되면은 환자가 내는 돈이 성인에서는 아까 20%만 본인이 내고 80%를 정부가 부담을 했는데요. 15세 미만의 소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내는 비용이 더 많이 줄어들어서 5%만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자가 내는 비용은 그러니까 소아에서 15세 미만인데 보험급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양쪽 수술을 하더라도 대개 한 400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만 원 정도의 비용 부담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크게 생각하시는 예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교수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부 유전자의 경우는 산정특례 혜택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어떤 유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합니다. 아, 네네. 뭐 안 그래도 제 외래에도 이제 많이들 이제 산정특례 혜택을 보러 오시는데요. 이게 현재 이제 이 난청으로 인해서 어떤 인공호흡 수술을 받거나 혹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꼬마들의 원인 중에서 이렇게 산정특례 혜택이 주어지는 그러한 몇 가지 증후군이 있고요.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몸의 증상과 더불어서 난청이 있는 경우에 대표적인 게 차지 증후군, 그 다음에 일부 증후군들이 여기 속하게 되고요. 근데 그것보다 일반적으로 다른 증후군 없이 오로지 난청만 있는데 산정특례 혜택이 주어지는 유전자들이 최근에 몇 개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바스라고 하는 SLC26A4로 여기 이 문제 때문에 생기는 에바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GJB2라고 하는 유전자 변이 때문에 생기는 난청도 최근에 극희귀 질환으로 분류가 되면서 산정특례 혜택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단 이 변이를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산정특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수술을 받아야 될 정도로 청력이 나쁘거나 장애 등급을 받을 정도로 청력이 나쁜 경우에 한해서 GJB2 같은 경우는 산정특례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GJB2나 SLC26A4의 돌연변이로 인해서 산정특례를 받게 될 경우에는 급여, 그러니까 보험 기준에 속하는 모든 의료비에 대해서 10%만 보험을 내면 되기 때문에 10%만 비용을 지출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금전적인 혜택이 꽤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그 급여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선별급여에 속하게 될 경우에는 이러한 그 산정특례 지정으로 인해서 생기는 의료비의 10%만 내는 부담, 이 부분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인지 혹은 선별급여인지를 구분해서 산정특례 혜택을 계산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제 외래로 오시게 되면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측성 난청이나 비대칭성 난청의 경우도 인공호흡 수술에 보험이 되나요?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급여가 적용이 되질 않고 있어요. 일측성 난청 혹은 비대칭성 난청은. 그래서 환자가 아까 성인의 경우에 이제 급여가 되지 않는 그 비용, 대개 한 2,200만 원, 2,300만 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10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시는데요. 다만 이렇게 일측성 난청이거나 비대칭성 난청에 대해서 현재 인공호흡 급여는 전 세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특히 일부 독일이라든지 이런 호주 같은 선진국은 이제 급여가 되는 부분도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급여가 확대되는 그러한 정책 개선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한 가지만 여쭤보면 양측성 스키슬럼 난청이나 청각신경병증의 경우에는 어음 변별력이 매우 나쁜데 문장 구분은 또 어느 정도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더라고요. 이분들 역시 인공호흡 보험 기준이 안 될까요? 네, 이 부분이 이제 대학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입장에서 많이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되게 스키슬롭이라고 하는 거는 저주파 쪽은 매우 잘 듣고 고주파가 이렇게 청력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패턴이다 보니까 되게 문장은 남아있는 저주파를 활용해서 꽤 잘 듣거든요. 근데 아까 저희가 문장 그 점수가 너무 좋을 경우에는 이제 인공호흡 보험 급여 기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름절 혹은 이음절 단어 구분은 매우 못하셔서 일상생활이 매우 어렵지만 문장 구분 점수가 좋아서 대개는 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선별급여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각신경병증인 경우는 몇 번 우리 채널에서 다뤘지만은 문장의 구분은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소리는 어느 정도 탐지가 되지만 어음 변별이 거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되게 단어나 문장을 변별하는 부분은 보험 기준을 만족시키는데 순음 역치가 아까 성인 같은 경우 70데시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70데시벨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역시 보험급여가 되지 않고 선별급여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은 스키슬롭은
대개는 그 단어 변별은 매우 어렵지만 문장 변별이 잘 되기 때문에 보험을 잘 만족시키지 못하고요. 청각신경병증은 어음이나 문장 변별은 안 되지만 소리 탐지가 잘 되기 때문에 역시 보험이 되지 않고 선별급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 두 가지 양식의 난청은 보험 기준을 완전히 만족시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단어 어음 변별이 나빠서 많이 불편한 이 시점에 일찍 수술을 하는 것이 사실 수술 후 예후가 좋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앞서 말씀하신 이 경우에는 선별급여만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아주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